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삼국시대를 공부를 하시는 거고, 삼국이 이제 이때부터 고대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북쪽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지. 그게 발해라는 거지. 발해. 그래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시기에도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 이건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렸냐면,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국가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닌 다른 이민족이 세운 나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발해가 건국됐기 때문에 발해사도 우리 역사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라 시대만의 역사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통일신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써야 된다?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를 보통 남북국시대라는 목차가 이제 일반화된 거야. 그래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병존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남북국 용어는 거기서 나온 거고,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책이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거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167쪽에 양가로 3번을 먼저 본 거야. 남북국 시대 줄, 유득공의 발해고 줄, 남북국 시대 언급 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이것도 그런 거야. 그 전에 이제 발해, 이게 북국이라는 용어는 그 전에도 있었대요. 근데 예전에 북국은요, 그냥 북쪽에 있어서, 신라 북쪽에 있어서 북국인 거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런 인식은 뚜렷하게 없었나 봐.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특히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 이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유득공의 발해고란 책.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 어차피 조선 후기 역사사 할 때 공부를 해야 될 책이거든. 자, 그렇게 해놨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발해가 건국이 된 거야. 따라서 발해의 건국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를 계승한 국가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한 게 아니라 중국과 대등한 독립 국가라는 거야. 이건 이제 발해 건국의 의의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다. 이거를 왜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중국 애들이야, 중국 애들. 그래서 중국 애들. 자,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는 작업은 일본도 합니다. 근데 일본만 하지 않아, 요새는.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한다고. 그 왜곡하는 작업을 동북공정이라고 한다. 동북공정. 그래서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동북공정사업은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중국의 역사라고. 중국과 별도의 나라가 아니라, 따라서 이 나라들은 고구려와 특히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대등한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 이유는 뭐겠어요? 고구려나 발해를 중국사로 인식함으로써 고구려나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자기 영토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동북 공정사업이다. 거기에 대항해서 거기를 반박하려면, 아니다. 고구려하고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한 게 아니야. 중국과는 다른 대등한 독립 국가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게 발해 건국의 의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제 왕들 또 물어보거든. 자, 167쪽에서 대조영부터 갑시다. 대조영. 자, 그래서 발해가 건국이 됐다.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조영이야. 자, 발해도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대조영. 자, 먼저 줄 칩시다. 대조영 줄.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4번 대무예.
대무예. 그 다음에 169쪽에 5번 대흠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70쪽에 6번 대인수. 그렇게 주는 대인수. 자, 그래서 발해의 왕들은 요 내왕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의 왕들은 요거 내왕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발해의 왕족의 성씨는 무슨 씨구나? 대씨구나. 대씨구나. 발해 왕. 근데 이 대씨는 고구려성입니다. 고구려성.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기를 좀 나눠본다면 698년에 대조영이 나라를 건국하는 거거든. 그래서 7세기 말에 건국이 돼서 그러면 2년 지나면 8세기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8세기를 거치는데 8세기의 대표적인 왕이 요 두 왕이야. 8세기. 물론 이 왕도 조금 걸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세기 전반 한다 그러면 이 왕 물어보겠지. 이 왕이나 이 왕. 8세기 후반 하면 이 왕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대인수는 몇 세기로 간다? 9세기로 간다. 9세기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크게도 알아두고 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발해가 8세기 발해의 사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럼 누구는 빠져야 돼? 대인수는 빠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8세기 후반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대흠무를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부터 갑시다. 대조영은요, 167쪽에 가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다. 그거 줄. 근데 맨 처음에 이 사람은 뭐다? 진이라고 했다고 해서 진국을 건국한 사람. 진국. 그래서 맨 처음부터 발해가 아니야. 진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 고구려가 통치했던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다 당의 영토 지배하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도 당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 당시 발해가 건국된 시기가 당의 지배력이 좀 약화된 때야. 그래서 당의 지배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계 유민들을 이끌고 말갈기를 규합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야. 만주로 도망와서 동모산에서 진국을 건국했습니다. 무슨 계를 이끌고? 고구려계를 이끌고. 무슨 계를 규합해서? 말갈계. 그래서 발해의 주민 구성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무슨 계하고 무슨 계가 있을까? 고구려계하고 말갈계. 그래서 요거 하나 그냥 쭉.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돌궐과 신라의 사신파견 주소 놓으세요. 돌궐과 신라의 사신파견. 돌궐과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대조영이 진국을 건국할 때 이때 당나라가 막았거든요. 당나라가 나라의 건국을 막았거든. 그래서 대조영 때 발해는 건국 초기에는 당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발해 입장에서도 결국은 당나라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지. 그래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나라 북쪽에 돌궐이 있었어. 그래서 돌궐과 외교관계를 형성한 거고 남쪽에 신라하고도 외교관계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의미가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자 168페이지 발해로 변경. 그거 줄쳐놓고 발해는 처음에는 국호를 진국이라 하였고 당도 초기는 말갈이라 하여 낮춰 불렀다. 2번 당은 8세기 초부터 발해와 하친 정책을 시도했고 713년에 당이 고왕 대조영을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당나라가 이제 이걸 이제 일단 나라가 썼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조영을 뭐에 임명했다라는 거야? 발해 군왕 홀한주 도독. 발해 군왕 홀한주 도독에 임명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발해 군왕에 임명되었다라고 하면 돼. 발해 군왕. 자, 발해 군왕에 임명된 사람은 누구다? 대조영. 이 사람은 다른 말로는 고왕이라고도 합니다. 고왕. 이 사람은 무왕. 이 사람은 문왕. 이 사람은 선왕. 이렇게.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발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발해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 그래서
이 나라는 원래는 무엇으로 불리다가 진국으로 불리다가 발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왕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조영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당나라가 발해를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 나라로는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랬으면 발해 국왕이라고 했을 거야. 발해 국왕 이러면 안 돼. 발해 군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대조영은 뭐야? 고구려계 플러스 말갈계를 규합해서 만주 동모산에서 진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골과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에 의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호가 발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으로 갑시다. 무왕은 대무예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연호. 자, 발해 왕들은 결론적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중국의 연호 이러면 안 돼. 중국과 다른 독자적 연호, 당의 연호 이러면 안 돼.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천통이라는 연호사. 천통. 이 사람은 인한. 이 사람은 대흥. 이 사람은 건흥. 전인대건 계속 읽으세요. 전인대건 천통, 인한, 대흥, 건흥. 왕 순서야. 대조용, 대무예, 대음무, 대인수. 전인대건. 자, 요 네 개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독자적 연호 이러셔야 되지 당의 연호 이러면 안 돼. 근데 연호라는 것은 황제국, 군의 나라만 쓸 수 있는 거거든. 원래 신하의 나라, 형식적으로 신하의 나라는 못 쓰는 거거든. 결국은 연호를 독자적 연호를 썼다는 것은 발해도 중국 못지않은 무슨 국이다? 황제국이다. 천자의 나라다. 이런 뜻인 거야. 따라서 발해는 독자적 나라야, 독립국가야,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독립국가라는 거지, 결론은. 그런 의식이 있다. 자, 그래서 천통, 그 다음에 이제 인한. 자, 인한에 대해서 한다. 이 사람은 영토 확장에 주력했던 사람이다. 무왕.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 무왕. 문왕은 문치주의, 그걸로 가리면 돼. 그래서 주로 영토 확장에 1번 무왕은 왕위에 오른 뒤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거기서부터 주셔보세요.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 장악까지 줄. 자, 그래서 정복 활동에 주력했다. 어디 장악했다?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로 간다? 대무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대인수 때도 정복 활동 내용이 나오거든.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 정확하게 풀어야지, 알아야지 문제를 푼단 말이야. 정복 활동 이렇게만 나오면 두 왕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북만주 일대 장악한다. 그럼 어디로 간다? 무왕.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정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 나라들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외교가 주변과 다 갈등으로 가는 거야. 다 갈등. 그래서 북방에 누구하고도 갈등을 빚는다. 자, 2번 읽읍시다. 발해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자, 신라는 북쪽 경계에 장성을 쌓아 북방 경계 강화 줄. 거기다가 성덕왕이라고 써놓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신라 성덕왕식이야. 자, 그러니까 발해 무왕이 신라 어느 왕과 이게 연결돼 있다? 성덕왕, 정전지급한 왕. 자, 그 다음에 발해 확장에 위협을 느낀 동북방의 흑수부 말갈도 주셔놓으세요. 흑수 말갈과도 갈등. 그리고 얘네들이 뭐야? 발해를 배반하고 당과 화친을 도모하면서 발해를 위협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그래서 이제 흑수 말갈과 당의 등주 공격. 이게 이제 정복 활동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자, 당의 분열 정책.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배후에 흑수 말갈을 포섭하였고, 또한 흑수부 말갈 부족도 발해 영토에 위협을 느껴 당과 연결을 도모했다. 2번 당의 등주 공격. 그거 줄 쳐놓고, 그거 별표 쳐놓고. 732년. 무왕은 흑수 말갈 부족과 당의 연결에 대처하기 위해 장문휴 줄 쳐놓으시고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는 등 영토 확장에 치중했으며, 그렇지만 남쪽의 신라, 북쪽의 흑수말갈, 당과도 갈등 관계를 빚었다. 그리고 결국은 뭐야? 누구를 보내서? 장문휴를 보내서 당을 오히려 선제 공격하더라. 그래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이게 이 사람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장문휴 당의 등주 공격하면
무왕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무예. 니은 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는 이를 반대하다가 결국 당에 투항하는 등 발해의 내분이 일어나게 됐다. 이때 당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하였고, 그거 조심하세요. 당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하였고, 이에 신라도 군대를 보내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다. 거기다 또 써놔. 성덕왕이라고. 성덕왕.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대무예 때는 신라 남쪽의 상황으로는 어디로 간다? 성덕왕 때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교로 간다. 자, 돌궐과 1번 주초나. 그래서 여전히 누구하고도 교류했고, 돌궐과도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여전이란 것은 이때도 교류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일본이 더 의미가 있어.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하는 나라 왕이 어느 왕이다? 대무예입니다. 근데 이 일본과 교류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신라하고도 사신의 교환이 있는 등 별로 적대 관계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때는 적대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남쪽에 누구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신라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를 견제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당 견제도 포함해도 돼. 근데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와 처음 교류했다? 일본과 처음 교류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 사실을 파견하기도 했다? 뭐 당연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국서를 보냈는데 그 국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하더라는 거야.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물어보는 거야. 자,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습니다. 발해의 왕들 자체도 어떻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외교관계, 특히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의식을 드러냈단 말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낸 걸 추천하. 구체적으로. 디귿.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 부고려지 국어 부여 유여지 유석 고출 한자까지. 그리고 스스로 고려국 줄.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발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도 칭했다는 거야. 나라 이름을 고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옛 고구려의 땅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옛 부유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 자, 요런 식으로 뭐 고구려나 부여 계승의식을 표출한 왕은 누구로 간다? 대무예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건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것까지. 자, 그래서 정리. 대무예는 무왕이야. 그럼 싸우기 잘했겠지? 주로 정복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독자적인 거 인한. 어디 잡겠습니다? 북만주 일대. 장문유 당의 등주 공격. 일본과의 교류 처음. 신라 견제 위에서. 고구려 계승의식 표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대훈무로 간다. 자, 대훈무는 대흥보력. 대흥만 알아놔. 대흥. 독자적 연호는 대흥. 그 다음에 문왕. 이 사람은 뭐에 주력했을까요? 문왕인데 문치야 문치주의. 그래서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한 사람이야.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면 문왕으로 가는 겁니다. 대조적인 거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2번 내부 체제 정비 줄. 따라서 내부 체제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해소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때는 외교관계 다 관계 개선으로 가는 거야. 그 전에 무왕은 다 악화. 신라하고도 흑수말갈도 기억하세요. 흑수말갈 나오면 대무예야. 당과도. 근데 이때는 당과도 관계 개선, 신라하고도 관계 개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당과 관계 개선 줄. 기억. 고왕과 무왕은 대외 정복에 힘을 기울였지만 문왕은 문치를 표방하고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 문치 표방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 줄. 니은 문왕 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부주 현제와 오경제도의 지방제도, 관료조직 정비, 유학과 불교 진작. 자, 당과 친선 관계 줄. 당의 문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줄. 부주 현제, 오경제, 지방제도, 관료조직 줄. 유학과 불교 진작 줄. 자, 이거 다 체제 정비와 문치와 관련 있는 내용이죠. 이걸 갖고 싸운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전체적으로 문왕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때 디귿. 당도
대운무를 종래 발해군왕에서 무엇으로 승격시켰다? 발해국왕으로 승격출. 자, 그래서 자 내부 체제 정비했습니다. 당과도 어떻게 해야 돼? 당과도 관계 개선으로 해야 돼. 그 당의 문물을 배척해야 돼. 수용하는 거야. 받아들여서 그걸 이용해서 체제 정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나라가 이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 발해 국왕으로 승격시켜줬습니다. 자, 발해 국이야, 국. 대조영은 발해 군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라는 거야. 발해 군왕, 그러니까 사료지문이 나올 때 발해에 대해서 왕을 물어볼 때 사료지문 나올 때 막 내용이 나왔는데 발해 군왕, 발해 국왕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왕을 지우고. 그럼 발해 군왕 하면 무조건 대조영 물어보는 거라고요. 발해 국왕으로 승격했으면 대흠무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고도 어때다? 관계 개선 줄. 신라도 상설교통로 개설줄. 그것만. 아예 그렇게 읽어. 신라와 상설교통로 개설. 신라와 상설교통로 개설. 그러면 관계 개선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상경 동경으로의 천도 중상동줄. 자, 이것도 잘 나오는데 봐봐. 자, 이 사람은 내부 체제적, 자, 신라하고도 관계 개선이야. 자, 이 사람은 뭐야? 체제 정비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이해해. 수도를 자주 이동한 사람입니다. 자, 수도를 이동했습니다 하면 무조건 이왕이야. 다른 왕은 없어. 이 왕은 아니야. 나머지 세 왕은 아니라고. 수도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왕이 해야지 읽어볼까 말까야? 문왕이라고 딱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읽어야 돼. 근데 문왕이 아니면 일단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근데 이제 수도가 이동했습니다 한데 문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제 더 읽어야 돼. 순서로도 알아두세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순서가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런데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겨야지 이 순서가 맞는 거야. 가장 제일 바꿔 나온 게 동경에서 상경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고구려 계승의식 표출. 자, 여전히 이때도 어느 나라와 교류했습니다? 일본과 교류했습니다. 처음은 아니겠지? 처음은 이 무왕 때겠죠? 자, 일본과 교류했습니다. 근데 이 왕도 마찬가지로 무왕과 마찬가지로 무슨 의식을 표출했다는 거야? 고구려 계승의식. 자, 고구려 계승을 표출했습니다 하면은 무왕이나 문왕이나 다 맞는 거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왕이 달라지니까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하는 거야. 자, 거기 보시면 스스로 고려 국왕 줄 넘기세요. 170페이지에 자, 일본에 보낸 국서 천선호식 표방 그것도 줄.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 문왕 771년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 천선이라 칭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또한 옛날 고구려 때와 같이 양국 관계를 형제로 칭하지 않고 장인과 사이관계로 칭했다. 그거 줄쳐놔. 장인과 사이관계로 칭했다. 그렇게. 결국은 천선의식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황제국임을 표방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세 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뭐냐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 왕이라 칭했다라든가 아니면 천선의식을 드러내서 황제국임을 표명했다라든가 아니면 발해와 일본의 관계를 무슨 사이로 표현했다? 장인과 사이국. 그거 장인과 사이국. 이게 딱 나오면 빨리 어느 왕으로 간다? 문왕으로 간다. 문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예공주와 정여공주가 누구냐면은 이 문왕의 딸이거든요. 문왕의 두 딸인데 이 정예나 정여공주의 묘지에 보면 황제국을 표방했다라는 이 기록도 나온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문왕의 두 딸인 정예와 정여공주의 묘지에는 문왕을 황상대왕으로 지칭 줄. 자, 그래서 발해의 왕은요 단순히 왕 이렇게 안 불리고 황상, 대왕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거든. 그거는 황제들이 쓰는 용어거든. 자, 그래서 천선의식, 그다음에 황상대왕이라고도 했다. 발해 일단 맞다. 의미는 중국과 대등한 독립국가 황제국이라는 의식도 있었다. 그리고 정예나 정여공주묘가 나오면서 왕을 물어보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다? 문왕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대인수로 간다. 대인수
818부터 830이니까 당연히 구세기 맞죠? 구세기 전반. 대인수. 연호는 건흥. 독자적 연호. 전인대건.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 그거 좋잖아. 그러니까 영토 확장하면 이 대무해와 관련된 문장도 나올 거고 대인수 때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구분하라는 거야. 이 대인수 할 때 영토 확장하면서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는 무예, 문왕 때야. 자, 한번 읽어봐. 선왕은 대외 정보 활동을 통하여 영토 확장시켰는데 8세기부터 꾸준히 주체했던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권 확립.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권 확립. 그거 줄쳐놔. 요동 동그라미 쳐놔. 요동.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러 말갈부족 줄. 남쪽으로는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남청 실시하여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 줄. 좀 다르지? 그래서 4박 이때가 전성기라는 걸 인식해야 돼. 이때가 발해의 전성기거든. 그래서 동남북으로 굉장히 영토가 넓어진 걸 표현한 겁니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접할 정도로 넓어졌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로 간다? 대인수.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야. 시험 준비는. 그런 것들을 좀 시켜서 북만주 일대 장악 무왕으로 갑니다. 요동 지방 신라와 접할 정도로 하면은 대인수로 갑니다. 선왕으로 갑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완비 줄쳐놔. 5경 15부 62주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자, 대인수 때는 영토 확장이야. 그래서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력 행사했습니다.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요동은 반드시 외우시고. 그러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는 거야. 인수. 북만주일 때 대부에. 그 다음에 이때 뭐야? 5경 15부 62주. 이게 발해 지방 행정구역입니다. 자, 이것을 완비하면 무조건 뭐? 대인수로 가야 돼. 이거는 어느 왕과 착각하기 쉽다? 문왕으로 착각하기 쉽다. 아까 그런 대충 읽어. 부주현제와 오경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는데 5경 15부 62주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대인수로 갑니다. 완비는 인수야. 그래서 그거 정도. 그 다음에 대일본 외교 강화. 그건 한번 읽으시고. 해동성국출. 해동성국. 자, 이때 발해가 뭐라고 불렸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발해를 이렇게 부른 거야. 이 당시에 발해를. 자, 해동성국은 어느 때의 발해를 말한다? 선왕 때인데 이게 전성기란 말이야. 전성기. 그래서 발해의 전성기는 몇 세기에 오는 거야? 9세기 전반에 오는데 대표 왕이 누구다? 선왕. 그래서 전성기 때 발해를 중국 사람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동성국.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세기로 갑니다. 9세기가 발해 뭐가 온다고? 전성기 줄. 자, 그러면 9세기는 뭐야? 어느 왕들은 포함되면 안 돼? 대흠문까지는 포함되면 안 돼? 대인수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9세기 보는 거야. 9세기. 자, 이때 발해 무슨 기입니다? 전성기 줄. 이때 발해가 뭐라고 불렸습니다? 해동성국 줄. 만약에 굳이 왕을 물어본다면 4명 중에서 누구를 물어보는 걸까? 선왕을 물어보겠지. 당연히 대인수. 자, 그 다음에 당과 활발한 교류, 당의 빈곤과의 합격생 배출. 그것도 줄. 이거 신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었죠? 신라 하대는 신라 학생들이 당나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걸 수기 학생이라고 했지. 그리고 당의 빈곤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이 나오는 시대가 신라 하대죠. 그 시기에 맞닥뜨려 있는 거야. 이 시기가. 그래서 신라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학생들도 당나라에 유학하는 사람이 나온다. 발해 학생들. 그리고 당에서 시작하는 빈곤과에 합격하는 발해 학생들도 나온다. 그게 몇 세기다? 9세기. 지금 9세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일본 외교 관계 변화. 그거는 이제 발해는 9세기 들어서면서 대일본 외교와 관련된 변화가 일어났다. 발해 초기에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무관이 주로 파견. 그거 줄. 762년 경제적 목적에서 문관으로 교체. 그거 줄.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8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어. 8세기 말. 왕으로는 문왕으로 가시면 돼. 왕으로는 문왕. 자, 무슨 목적에서 무엇으로 교체됐대?
경제적 목적에서 문관으로 규제했다. 그 다음에 9세기 들어오면 문관 가운데서도 문학적 소양이 있는 문인들이 다습하게 됐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일본과의 교류는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그런데 점차 경제적 목적이 강화된다. 이렇게. 군사적 목적이 강할 때는 당연히 누구를 많이 파견했다? 군인을 많이 파견했다. 무관. 경제적 목적이 강조될 때는 문관을 많이 파견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일단 여기서는 9세기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그때부터 하십시오. 8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그때 그러면 왕은 어느 왕 때부터라고? 8세기 후반이면 문왕 대흠무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등재서열 사건. 등재서열 사건과 쟁장 사건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그랬어나 9세기 말 10세기 초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이야. 자, 등재서 자, 이 시기 발해와 남쪽의 신라는 정치적, 학문적으로 경쟁의식 표출. 그거 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야? 발해와 신라 간에 무슨 의식이 있었던 거야?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라이벌 의식. 정치적, 학문적으로. 자, 당의 빈곤가를 통해서 신라와 학문적으로 구세를 경쟁. 학문적으로 구세를 경쟁 줄.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사신의 자리 다툼인 고줄초나. 그걸 뭐라고 그런다? 쟁장 사건. 이렇게. 자, 등재서열 사건에다가는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빈곤과 석차순위 다툼. 이렇게. 자, 그래서 자,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신라와 발해 간의 경쟁의식이 표출돼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등재서열 사건과 쟁장 사건. 등재서열 사건은 학문적 우위를 다툰 사건이고 쟁장 사건은 정치적 우위를 다툰 사건입니다. 대충 들어보세요. 이제 이때 보면 신라 학생도 발해 학생도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빈곤과에 합격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근데 발해에서 주장한 거야. 발해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그 발해 학생의 아버지가 딱 보니까 신라 학생보다 석차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요구를 한 거야. 신라 학생보다 석차를 올려달라고. 근데 수용되지는 않아. 그래서 석차 올려달라고. 그래서 빈곤과 석차 순위 이렇게 다툼. 그래서 이거를 등재서열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에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갔어. 그래서 왕실에서 이제 앉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뭐야? 앉는 것도 지금도 그렇죠. 상석 있고 하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래서 상국은 상석에 앉는 건데 발해 사신이 또 주장하는 거야. 신라 사신이 발해 사신보다 더 상석에 앉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또 당나라한테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강한 나라니까 쟤네보다 어떻게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사신들의 자리 다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쟁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9세기의 사실을 한번 읽으세요. 그게 목차 위주로 읽어도 되죠? 9세기 이후에는 뭐다? 전성기 맞지? 전성기. 해동, 성구려 불렸다. 그 다음에 중국과 당과 활발히 교류한다. 활발히.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류는 경제적 성격이 강조된 시대일 것이다. 문관이 다수 파괴된 시대일 것이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는 신라와 경쟁의식을 드러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등재서열 사건과 쟁장 사건. 요 정도 크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내왕 있죠? 요 내왕, 발해 내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발해 통치체제로 가는 거야. 발해 통치체제. 그래서 항상 왕은 기억하시고 대조영. 이 사람은 고왕이라고도 했어. 독자적인 연호는 천통을 썼어. 당에 의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됐어. 발해 군왕. 자, 두 번째 8세기 초에 대무예 정보활동에 주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왕이야. 독자적 연호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그 다음에 대흠무. 대흠무는 문왕입니다. 독자적 연호는
대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 사람은 당해에서 발해 국왕해로 승격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세기 전반 대인수는 선왕이라고 합니다. 건흥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으며 이때가 전성기 때의 발해의 한 왕입니다. 그래서 해동, 성국이라고 이때 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통치 체제로 간다. 자, 통치 체제 이제 중앙 통치 체제를 가는 겁니다. 자, 172페이지로 갑시다. 172페이지. 자, 중앙에 뭐가 있다? 당연히 왕이 있을 것이고. 근데 발해의 왕은요, 가독부라고도 불렸거든. 왕 옆에다 가로 쳐놓고 가독부라고도 써놔. 가독부라고도 불렸다. 왕을 가독부라고도 부른다라. 발해.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전제 왕권의 수립 있지? 그거는 이제 발해는 황제줄. 자, 그리고 몇 개 더 썼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발해 왕은요, 천선의식이 있었습니다. 천선의식 줄쳐놔. 천선의식. 네, 발해 왕은요, 그냥 왕이지 말고 황상, 대왕 이렇게도 불렸을까 안 불렸을까? 그렇게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 천선의식이 있었다. 황상 대왕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발해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무슨 국이다? 황제국임을 드러낸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은 장자상속제. 그건 줄만 그냥 어느 나라나 똑같지. 장자상속제, 적장자상속제 그거.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어. 그것도 주셔놓으세요.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중국의 연어 이러면 안 된다고.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독자적. 전인대건. 자, 그래서 요 천선 포함해서 천선의식, 황상대왕,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거야. 황제국이다 이런 거지. 그리고 몇 개 더 쓰세요. 발해 왕족의 성씨는 무슨 씨일까? 대씨지, 대씨. 대씨 맞죠? 대씨. 대조영이야, 대씨. 이게 고구려의 성이야. 고구려의 성, 대씨.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한 거 맞죠? 일본과 교류하면서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했을까? 고구려 계승의식 표출한 거 맞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하더라도 대씨라는 칭호 성씨,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해 왕들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지금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증거를 대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을 정점으로 해서 중앙 통치의 핵심 거는 삼성육부제, 삼성육부 줄짝, 삼성육부제가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다? 발해. 이렇게. 신라는 아닙니다. 신라는 삼성육부 이러면 안 돼. 발해가 삼성육부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야. 당의 영향. 그래서 발해 삼성육부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명칭이라든가 구 운영 면에서는 무슨 특징이 엿보인다? 발해만의 어떤 특징이 엿보인다? 독자적 특징이 엿보인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발해 중앙정치 핵심은 일단 무조건 삼성육부가 튀어나오게 읽고 그것도 물어봅니다. 가장 쉽게. 삼성육부 하면 무조건 발해야. 이성육부 하면 고려야. 이렇게. 그래서 삼성육부. 그리고서 이제 삼성육부의 의미.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명칭이라든가 그 운영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발해만의 독자적 특징이 있었다. 그럼 무슨 소리야? 삼성육부의 명칭이 당과 같았다, 달랐다는 소리지.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도 조금 달랐다는 소리지. 그걸 이제 확인해 가면 됩니다. 자, 일단 도표에 있는 거 보지. 삼성육부라고 돼 있죠? 한번 읽읍시다. 발해 삼성은 뭐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개 쫓아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그리고 정당성 별표. 그리고 대내상까지 줄. 그런데 그 옆에 또 칸에 당이라고 해놓고서 쭉 나와 있는 명칭 있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당성을 당에서는 뭐야? 상서성이라는 거고, 선조성은 문화성, 중대성은 중수성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육부의 명칭도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했는데 당나라는 이호 예배 현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칭 다른 거 확인했지? 자, 그래서 명칭은 다르다. 그거 기억해. 그래서 그거 기억했지? 자, 그 다음에 삼성은 뭐라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삼성이 동등하지 않아. 이 중에서 최고관청이 바로 정당성이 최고관청이야. 그래서 선조성과 중대성은 요 정당성보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관청 하면 뭐야? 정당성 이렇게. 신라의 최고관청 하면 화백회의 아니면 집사부 비교하는 거. 지금 남북국 시대니까. 그 다음에 이 정당성의 책임자인 누가? 대내상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수상이라고. 수상. 그래서 대내상이 이 나라의 수상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최고관청 정당성 수상 대내상 이렇게.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했다면 상대등, 집사부를 했다면 치중 이렇게 가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밑에 뭐가 예속돼 있다? 육부가 예속돼 있는 거야. 육부는 어디에 예속돼 있다? 이 정당성에 예속돼 있다.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옆에 그림 그려져 있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놔. 외우지 말고. 정당성에 연결돼 있죠. 좌사정, 우사정 이게. 자, 그래서 요 정당성에 육부가 예속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예속돼 있지 않고 3부씩 나누어져서 운영이 됐다고. 그래서 이걸 이원적 운영이라고 한다. 이원적 운영. 그래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지는데 좌사정이 누구를 관장하는 부서다? 따로 쓰지 말고 그림을 계속 보시면 돼. 충인의 그 다음에 지혜신 이렇게. 충인의 지혜신 이게 발해의 육부의 명칭입니다. 발해 육부는 그렇게 읽어버렸다 해서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충인의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신. 그래서 충인의 지혜신 이런 식으로. 충인의 지혜신. 그리고 여러분 읽을 때 좌우라고 하지 우자라고 하지는 않잖아. 좌우. 좌가 먼저 나왔지? 충인의 좌사정을 관장한다. 그 다음에 지혜신 우사정. 그래서 그것도 바뀌면 안 돼. 자, 그래서 좌사정, 우사정은 3부씩 나누어서 운영하는 관직을 말한다. 그리고 좌사정이 충인의부, 지혜신이 우사정 이렇게. 그런데 당나라는요. 3부씩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되지 않고 그냥 2호 예병 현공이 그냥 이론적으로 쫙 연결돼 있거든. 자, 그래서 발해 육부의 운영은 일원적이다, 이원적이다. 이원적 운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운영면에서는 다른 건데 그 다른 게 이거야. 당나라에서는 정당성, 상서성이 최고관청이 아니야. 응? 따라서 그런데 발해는 정당성이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치가 운영되었습니다. 한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지. 왜? 정당성이 최고관청이니까. 근데 당나라에서는 정당성이 상서성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최고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성 중심 운영은 당과 다른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육부의 운영이 일원적이다, 이원적이다. 이건 무슨 소리다? 3부씩 나누어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당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이야. 명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당성 중심 운영, 육부의 운영이 이원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느 나라와 다른 특징이라고 해야 돼. 당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발해 정치에서는요. 특히 요 왕 네 사람이 제일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통치 조직이 정확하다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좀 강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삼성 육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그 다음에 기타 관청은 줄만 쳐놓으세요. 중정대 감찰기관은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은 이거 당나라 제도 말하는 거야. 감찰 줄. 그리고 옆에다가 신라
감찰기구 써놓으세요. 신라. 비교해야 되니까 남북국이니까. 신라는 사정부, 외사정. 사정부, 외사정. 문적어는 그냥 도서관리, 각종 도서관리 정도만 출처나. 그 다음에 주자감은 국립대학. 그럼 신라에도 국립대학 있었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국학, 국학. 자, 그래서 남북시대니까 가끔가다 비교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삼성의 운영,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 육부의 이원제 운영. 지금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삼성 육부는 당행을 받았지만 명칭이나 운영면에서는 발해만의 독자적 특징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더 하이라이트겠지. 이 부분이. 그래서 정확히 읽고. 자, 그 다음에 백제, 신라, 발해, 육전제 기능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백제 그걸 육자평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라는 아까 육부 육전 조직에서 이 관청들 봤죠? 그 다음에 발해 있지? 발해 옆에다가 충부 있죠? 충부 옆에다가 그냥 인사라고 해놓으세요. 인사 기능. 그 다음에 인부 있죠? 인부에다가 재정이라고 해놓으세요. 재정. 인부에다가 재정. 의부에다가는 의례 기능. 이렇게. 지부에다가는 군사적 기능. 군사 이렇게. 그 다음에 발해 예부에, 지금 발해에다 옆에다 쓰는 거야. 발해 예부에다가는 형률, 이렇게, 형률. 그 다음에 신부 있죠? 발해 신부에는 토목, 건축,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간단한, 육전 조직의 가장 간단한 기능만 쓴 거거든? 그래서 인사 기능, 재정 기능, 의례 기능, 군사 기능, 형률, 토목, 건축.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이런 식으로 분담시켜서 나라 업무를 하는 걸 육전 조직이라고 하거든? 자, 그런데 이제 발해에서는 충인의, 지혜, 신. 요게 이제 요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봐봐. 발해 예부 동그라미 쳐놔. 발해 예부. 그것만 알아놔. 나머지는 뭐 못 외우더라도 발해 예부. 근데 신라에도 예부가 있다 없다? 예부가 있다. 신라 예부 동그라미 쳐놔. 그럼 이런 문장이 나왔어. 신라의 예부와 발해의 예부는 기능이 같다. 그러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평으로 읽으면 기능이 똑같은 거야. 발해에다 썼지만 자, 인사 기능은 발해는 충부지, 신라는 위하부, 백제는 내신자평 이런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수평으로 연결시키면 기능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버려 하는 게 좋지. 충인의 지혜신. 자, 그래서 다시 발해 예부와 신라 예부는 이름이 같잖아. 그러나 기능이 같지 않다. 같지 않다가 답이야. 같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고. 그러면 신라의 예부는 무슨 기능을 했을까? 의례를 담당했겠지. 발해의 의부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발해 예부라고 한다면 형률을 담당했다. 그러면 신라의 어디로 연결돼야 돼? 좌우 이방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서요. 그러니까 예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자 예부가 나오는데 이제 예부는 참고로 말하면 고려나 조선에도 나와 예자가. 근데 유일하게 기능이 다른 한 나라는 발해야 발해. 발해만 기능이 예부가 의례가 아니라 뭐다? 형률을 담당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의례를 담당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결론. 발해의 중요한 정치는 뭐를 잘 좀 설명해놔라. 삼성, 육부제,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 거 요 정도.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번 시간에 이제 중앙통치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